엔비디아의 혁신적인 성과는 기술 산업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정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디아그램과 딥X와 같은 스타트업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AI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운동 선수가 어떻게 사업가로 성공했을까요? 오늘 마리아 사바포바가 테니스 코트를 넘어 성공한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사라포바는 지는 법을 아는 사람과 함께 이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테니스의 아이콘 마리아 사라포바가 패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시간이 멈춰버린 인물입니다. 그녀는 고급 캔디인 슈가포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어깨 부상은 그녀가 이 회사를 시작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출신의 관리와 리더십 배경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슈가포바 외에도 테라바디라는 기술 웰니스 브랜드에 투자했고 선크림 회사인 슈퍼구프에도 투자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포바는 리얼리티쇼 싱크탱크에 출연해서 투자를 더욱 다각화했습니다. 억만장자 마크 큐번과 함께 웨어러블 웨이트 전문 회사인 벨라 뱅그레스에도 투자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투자 플랫폼인 퍼블릭닷컴의 지분을 인수해서 투자 기업의 벤처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드, 나이키, 포르쉐, 에비앙을 포함한 여러 주요 브랜드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나이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2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샤라포바 콜렉션에 자신의 의류 라인을 선보였죠. 그녀는 2022년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몽클레어의 이사회에 합류하며 UN 개발 프로그램의 친선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프로 테니스에서 비즈니스 세계로 사라포바의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전략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퇴 또는 조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는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사업을 일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와 사업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지는 못하니까요. 우리가 가진 배경만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잘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지는 법을 아는 사람과 함께 이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연속적으로 패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탁월한 테니스 경력으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아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임무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금융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거의 1900% 상승했습니다. 2004년 회계연도에 엔비디아는 29.7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죠. 어떠한 회사도 이러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999년 이후 1빌리언 달러 미만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애플과 시스코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과 비교해보면요. AI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성공은 상당한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엔비디아의 기록이 단명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연간 수익률이 인텔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이정표인 100빌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측을 조정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AMD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루 동안 7.4%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도 2% 상승했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AMD의 주요 경쟁자입니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소식은 다른 AI 관련 회사들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성공은 분석가의 낙관적인 보도와 파트너십 확장 덕분에 AMD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AI 분야에서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리더입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이 기술에 노출된 다른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티그리스 파이낸셜 분석가 이반은 엔비디아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주당 가격 목표를 790달러에서 9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MD는 AI 분야에서 아직 큰 매출 증가를 보지 못했지만 회사는 1분기에 약 541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AMD는 총 마진을 50%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AMD가 아직 AI 분야에서 큰 매출 증가를 보지 못했지만 투자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40% 상승한 것이 미래 기대에 의해 주도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부진한 연간 매출 실적을 제시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세일즈포스의 지속적인 수익성, 최초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증가에 만족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의 실적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지출을 줄인 많은 기업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세일즈포스는 비용 절감과 AI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32.5% 증가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관리 소프트웨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코파일럿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능은 2024년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는 이야기했습니다. AI의 버블이 존재할까요?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와의 주식을 비교합니다. 니프티 피프티 주식들은 고가의 블루칩 기업들로 그들의 가치가 정당히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컬럼의 저자는 니프티 피프티 주식 중 일부는 시장 평균보다 성과가 좋았지만 대부분은 시장 평균보다 성과가 나쁘거나 파산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AI 주식이 거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AI가 상업적으로 적용하는 규모와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벤처 캐피탈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시스코는 주가 수익률이 126으로 과장되었습니다. 디지털 러시가 끝나고 시장에 과잉 공급되자 시스코의 이익 증가율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S, ARM, ASML과 같은 칩 회사가 고객 수요 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스타트업인 미디어그램은 AI 이미지 생성을 위해 81밀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읽기 쉬운 텍스트가 포함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디어그램은 2023년 8월에 구글의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첫 버전을 만든 전 구글 직원이 설립한 토론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이디어그램은 이미지에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생성형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에 물어보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은 귀여운 고양이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을 출시했고요. 이는 텍스트가 길고 복잡한 이미지를 더 잘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직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글을 더 길고 자세하게 만들어 더 나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칩 스타트업 딥엑스는 신규 자금 조달로 91밀리언 달러에 육박합니다. 딥엑스는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중 하나인데요.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투자는 생산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이죠. 이번 신규 라운드에서 판교 기반 딥엑스의 가치를 7천억 원 중반으로 평가했습니다. 딥엑스의 AI 칩은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로 로봇과 다양한 전자기기에 AI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딥엑스는 현대기아차 로봇 연구소와 포스코 DX와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엑소디건은 지하 지도 제작을 위해서 50밀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엑소디건은 인공지능과 센서를 사용한 에너지 유틸리티, 교통, 건설 회사들에게 지하의 맵을 제공합니다. 센서로 지하를 스캔하고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죠. 지하에 있는 케이블, 파이프 위험 요소들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발굴과 탐사 드릴링을 최대한 90%까지 줄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신스랩스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AI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기술을 연구하는 일부 대기업들을 힘들게 만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신스랩스는 AI 행동을 인간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실리콘밸리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스랩스는 소수의 저명한 AI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CEO 에릭 스미스의 펀드로부터 초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신스랩스 제품은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여 챗봇과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데요.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신스랩스 CEO 카스트라 카토는 지난 몇 달 동안 스타트업의 주제에 대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챗봇이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카스트리 카토는 우리가 이러한 초기 도구 중 일부를 설계하는 방법은 당신의 비즈니스나 개인 선호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I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로봇공학 스타트업들은 AI 시대가 그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대부분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지만 기업가들은 곧 변곡점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죠. 로봇 스타트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강력해지고 일반화되었습니다. 아이로봇의 툼바 진공 청소기, 그리고 아마존의 창고 운영을 돕는 키바 로봇은 상당한 기술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동화 기기에 더 가깝습니다. 로봇 스타트업들은 최근에 투자를 늘리고 있죠. 벤처 캐피탈도 로봇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많은 로봇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피겨 AI,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등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각각 창고 산업, 물류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록스 캐피탈의 파시치는 1년 동안 밖으로 나가서 수십억 달러를 모금할 기업들이 순조롭게 성장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AI 도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나요?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3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 추구가 아닌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이용하십시오. AI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탐색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실을 찾거나 검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사 회사인 포레스터는 기계 학습을 통해 정답을 내놓는 것은 절대로 신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결과를 전달한다면 결국 부정확하거나 불쾌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글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평판이 좋은 소스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AI 글쓰기 회사 라이터의 메이 하비브는 질보다 양을 중시하면 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생산이 아닌 탐색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AI 프롬프팅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면 실험하고 모델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호작용이 아닌 거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AI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작성할 때 AI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일을 대신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감정 표현을 위해 AI를 활용했다면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여기 AI의 수영장 파티 초대장을 만드는 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날짜, 시간, 위치 등 주요 항목들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초대장을 창의적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꼭 한번 방문해야 할 정도로 매혹적인 언어로 초대장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비디오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현실감 있는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의 이미지는 놀랍습니다. 보행자와 네온 불빛이 가득한 도시 거리를 한 여성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마치 으스스한 좀비처럼 그 여자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아침에 고양이가 먹이를 달라고 주인을 깨우는 영상인데요. 고양이가 왼쪽 앞발을 움직였는데 오른쪽 앞발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은 정확하게 렌더링 되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오른팔 손이 이불 속에도 있고 이불 밖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최근에 새로운 인공지능 비디오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현실감 있는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디오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시각적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디오가 사회적 신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디오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 물리적 법칙, 소리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 AI 소라는 혐오적이거나 편견이 있는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AI 작업 도구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제미니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주요 작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동 완성 및 제한이죠. 문장 또는 코드를 제안해서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코드 작성, 디버깅, 그리고 문서의 제목, 목록, 표, 그림 등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할 수 있게 차트 생성을 도와주죠. 그리고 이메일 작성,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제미니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이메일 등에서 단어와 시각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지메일에서도 제미니를 활용하여 이메일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구글 앱과 통합하여 이용이 가능하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과 연동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지능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으로 이메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메일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은 멋지다 라고 하거나 이메일이 흥미롭다와 같이 마케팅 코멘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을 덜 긍정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메일 내용을 아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너무 많이 적용하면 원래 요청사항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AI를 통해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세한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AI 활용은 시간 절약과 작업 간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 이상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1월 CPI는 전년 대비 3.1%가 상승했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죠. 그리고 1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CPI와 PCE가 0.7%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주거비 비중인데요. CPI의 주거비 비중은 34%이고요. PCE의 주거비 비중은 전체의 약 15%입니다. 주거비 비중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주거비가 냉각되기 시작하면 둘 간의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기름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거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식은 10월 저점에서 크게 상승해서 4개월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버블 게이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6개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치 척도에 비해 가격이 높은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불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많이 올라서 핫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광범위한 낙관적인 감정이 있는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매자의 대부분이 부채로 조달하는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 위해서 많은 투기 구매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요. 레이 달리오의 주식 바이블 게이지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100% 중 총 52% 수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거품과 관련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시장에 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 정보는 크게 수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준의 메스터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가 매달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려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관리인들은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티 연준 총재는 최근 연설에서 메스타 총리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스타는 높은 이자율이 경제를 냉각시키고 수요를 완화시켜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과 투자에 신중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반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AI 기술의 놀라운 가능성과 그에 따른 투자 기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원칙은 스포츠, 비즈니스, 기술 등 어느 분야에서나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는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잡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요? 열정을 가지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봅시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